안녕하세요, 과자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해야 될 수업은 뭐냐면 광합성에 대해서 할 거야. 증산작용일 때 내가 너희들한테 광합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자 보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사용해서 합성하는 걸 광합성이라고 해.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물과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돼서 빛을 합쳐지게 되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인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 만들자마자 녹말로 바뀐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서? 염록체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리고 광합성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낮에 일어난다는 거 앞쪽에 증산작용 했을 때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근데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실험을 2가지를 준비했거든. 첫 번째,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니들이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몰랐었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지는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뭐를 통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그 실험을 니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나뭇잎을 준비할 거야. 나뭇잎을 준비할 거야. 나뭇잎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나뭇잎에다가 일부분 여기다가 뭘 하느냐? 호일을 씌울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호일을 씌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요 부분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겠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호일이 쌓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받지 못할 테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가 않겠지. 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어떤 걸 하느냐? 이 나뭇잎을 암실에다가 두는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암실에 두는 이유를 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우선은 내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할게. 미리 만든 누구를? 녹말을 없애기 위해서 암실에다 두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뒤에 호흡 뒷부분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선적으로는 암실에 두는 이유는 녹말, 나뭇잎에 그 전에 광합성 때문에 만들었던 녹말을 없애서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암실에 두는 이유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암실에 며칠 동안 뒀다가 이제 바깥으로 꺼내게 될 거야. 바깥으로 꺼내면 이제 빛을 주겠지. 근데 빛을 줄 텐데 여기는 받고 여기는 받지 않고, 받는 부분은 광합성 일어나고 받지 않는 부분은 광합성 안 일어나고.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 이 나뭇잎을 이제 광합성이 일어난 부분 안 일어난 부분 한 이 나뭇잎을 이제 어디다가? 물에다가 중탕시킨 에탄올에다가 둘 거야. 에탄올에다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에탄올에 두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탈색을 시키기 위해서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뭇잎 안에 염록체라는 게 있는데, 그 염록체 안에 녹색깔 색소를 띠고 있는 염록소라는 게 있는데, 그 염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색을 시키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염록소를 제거를 시키나요? 솔직히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깔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색깔을 넣었을 때 그 색깔 변화를 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 염록소를 없애서 나뭇잎을 허옇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면 색깔 변화를 보기에 되게 좋겠지. 그래서 탈색시키는 염록소를 없애는 이유는 색의 변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탈색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는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 뭐냐? 이름이 조금 길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것을 이 나뭇잎에 확 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생님 이건 왜 넣는가요? 얘 넣는 이유가 뭐냐면 2가지야. 아이오딘, 아이오칼륨을 넣었을 때 청람색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청람색이야. 바뀐다는 것은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면 조금 높은 반영 수업으로 옅은 갈색이다.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녹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선생님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옅은 갈색은 왜 변화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요? 아이오딘, 아이오칼륨이 옅은 갈색이야. 그러면 그 옅은 갈색인 칼륨을 넣었을 때 옅은 갈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서 보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요 빛을 받은 부분, 요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람색으로 바뀌어. 되니? 그리고 요 빛을 받지 않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돼. 옅은 갈색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크게 몇 가지? 세 가지의 결론을 미리 알아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왜? 빛을 받은 부분은 광합성이 일어나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이오딘, 아이오칼륨이 청람색으로 바뀐다는 건 녹말을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학교 시험 문제로 꼭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요 실험을 했더니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이오딘이나 아이오다칼륨 같은 경우에는 녹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으로는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 이 실험은 녹말 찾는 실험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광합성의 장소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이제 나뭇잎을 여러 가 실험하기 전에 현미경으로 나뭇잎을 보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모양이 있고 거기에 동글동글한 녹색깔 동그라미를 볼 수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뭐야? 엽록체거든. 그리고 실험을 다 한 다음에 아이오딘, 아이오칼륨을 뿌리니까 그 동글동글한 엽록체가 있던 부분에서 청람색으로 바뀐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청람색으로 바뀐다는 건 녹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녹말이 있는 장소가 엽록체가 있던 장소와 똑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광합성의 장소는 어디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실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 번 봐줘야 되고, 내가 그 옆에 이유를 썼을 거야.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내가 썼기 때문에 이걸 한번 꼭 봐주면 좋겠고, 그리고 결론. 이 실험은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아닌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왜? 얘 때문에. 그리고 광합성의 장소가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할 건데,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추가로 좀 알려줘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둬야 되거든. 어떤 것들 때문에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광합성이 조금밖에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갈 거야. 자, 보게 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래프.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야. 자, Y축 같은 경우는 다 광합성의 양이야. 광합성의 양, 그리고 광합성의 양이야. 그리고 X축이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봐. 첫 번째 X축은 뭐냐면 빛의 색이야. 빛의 색이에 따라서 광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온도이거든. 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래프가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슨 말인가요? 잘 봐.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도 똑같이 증가해. 되니? 근데 어느 일정량 이상의 양이 늘어나 봤자 광합성은 더 증가해 안 해? 안 한다. 그냥 일정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야.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그거겠지. 당연히 광합성을 마침하기 위해서는 빛을 많이 주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돼. 오케이? 그리고 가장 내가 봤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온도 그래프거든. 온도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조금 달라.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야. 되니? 근데 다른 그래프들과 다르게 어느 일정 이상의 온도, 보통 이 온도가 35도에서 40도씨 정도 되거든.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광합성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많이 줘도 괜찮겠지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상 온도를 오히려 더 온도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이 떨어진다는 걸 니들이 이 그래프하고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 개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나 더 배울 거거든. 어떤 거냐? 앞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녹말에 대한 실험을 했고 이번에는 내가 산소에 대한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했을 때 기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산소인지 몰랐단 말이야. 실험을 통해 알았겠지.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실험에서 시험돼서 통이 하나 준비가 돼 있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이 꽉 채워져 있어.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풀을 안에다가 집어넣게 돼. 그리고 그 앞에 뭐를 놔? 전등을 두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이 있고 그리고 물풀이 들어있고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 뭘 넣느냐?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넣어. 첫 번째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써놨겠지만 물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물은 들어있지. 그리고 탄산, 수소, 나트륨은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야. 되니? 그리고 전등이 있다는 건 빛을 넣어주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열심히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뽀글뽀글 뭐가 올라와. 그러다가 이 위에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기체가. 그러면 이 기체가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몰랐다고. 그럼 이 기체를 어떻게 아느냐? 뭐를 대보니까 꺼진 불을 대보니까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가 뭐라는 걸? 산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오케이? 실험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너네들한테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험은 되게 간단하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나오는 게 왜냐면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실험이 있었을 때 기포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 잘 봐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기포수가 많아진다. 기포수가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만큼 산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그래프를 안 지웠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를 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빛의 세기를 뭐 해주면 될까? 세게 해주면 그만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서 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선생님, 빛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밝은 전구로 바꾸면 돼. 그러면 그만큼 더 밝아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난 요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 전등을 가까이 두면 돼. 그럼 니들 해봤을 거 아니야. 프레쉬 같은 거를 멀리서 비출 때하고 가까이서 비출 때가 누가 더 밝으냐? 가까이 있을 때 더 밝겠지. 선생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와.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그만큼 광합성도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 앞쪽에 나왔던 거 탄산, 수소,
나트륨의 양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늘어나겠지. 아니면 내가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빨대를 가지고 여기다 팍 꼽은 다음에 입김을 불어 넣어주면 돼. 입김을 불어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내가 입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온도를 높일 거야. 근데 온도를 높인다는 건 뭐 니들이 뭐 재밌게 생각을 하자면 보일러를 틀면 되겠지. 근데 뭐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시험에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잘 봐. 전등을 가까이 하면 돼. 그러면 왜? 전등이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등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잘 봐. 빛의 세기도 증가시키는 거고 온도도 높여주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포가 많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는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언급하진 않겠지만 뭐 조금은 디테일한 실험이 나왔을 때는 전등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빛의 세기도 세지고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광합성이 빛의 세기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건지 온도가 높아져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이 하나 또 있을 텐데 그건 내가 지금은 언급하지 않을게. 왜? 내용이 조금 길어서. 아무튼 기포수를 많이 만든다는 건 광합성이 증가하고 광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앞전에 배웠던 그래프를 사용해서 빛의 색이 늘리고 이산화탄소 늘리고 온도 높이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란 말이지. 호흡인데 우리가 숨 쉬는 걸 이제 호흡이라고 한단 말이야. 식물도 마찬가지로 숨을 쉬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 너 숨 왜 쉬니? 너 호흡 왜 하니? 먼저 물어보거든? 그럼 보통 애들이 그러겠지. 살라고요. 아니면 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야. 미리 얘기할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호흡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호흡이야. 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밑에 써놨어. 딱 보니까 되게 익숙하지. 왜? 위에 있는 광합성과 비교해 보니까 반대거든. 오케이?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에다가 빛이 필요하니까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데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호흡이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에너지를 뭐를 하느냐? 뭐 식물이 자랄 때, 아니면 식물이 꽃을 필 때, 식물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 때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가 반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추가로 알아둘 거 뭐 우선적으로 뭐 장소를 알아야 되거든. 이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미토콘드리아 라는 곳에서 이런 게 일어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언제냐? 보통 애들이 이걸 만약에 헷갈려 한다. 광합성은 빛이 피는 건 낮이요. 광합성이 빛이 피는 건 낮이요. 야, 그러면 호흡은 언제 일어나니? 그러면 밤이요. 아니야. 식물이 그렇다고 낮에 숨 안 쉬는 거 아니지? 오케이? 호흡은 언제 일어나느냐? 네. 항상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뭐 포도당이 아니지 녹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진지도 확인했었거든. 이번엔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확인할 거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야. 광합성일 때 이산화탄소, 호흡일 때 이산화탄소. 근데 이거를 실험하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를 알아둬야 되느냐? 들어. 광합성의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잘 봐도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될까? 광합성은 이산을 계속 사용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계속 광합성이 일어난다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산소에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호흡의 결과는 계속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 이걸 먼저 알아야지만 이제 너희들이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실험이 이제 누구를 사용하는 실험이냐? 잘 들어둬. BTB 용액이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뭐 만들어지는지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BTB는 뭐를 통해서 색의 변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게 되면 얘 무슨 색깔로 되든지, 이산화탄소가 중간 정도 있을 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적을 때 색의 변화가 달라. 그럼 이걸 니들이 외워야 되거든.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무지개 생각하면 돼. 오케이? 빨주 다음에 뭐야? 노, 초, 파를 보게 되겠지. 그러면 봐. 쉽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을 땐 노란색이야.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BTB 색깔이 파란색이다. 그럼 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아, 이산화탄소가 되게 적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제 이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BTB가 어떤 색깔인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할 거야.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지금 요 안에는 다 녹색 BT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문제에서. 그러면 녹색 BTB라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중간 정도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시험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그냥 노란색 BTB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두 번째는 녹색 BTB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녹색 BTB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은 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녹색 BTB가 나왔다고 해서 니들이 그냥 이산화탄소가 중간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녹색 BTB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었다? 그럼 BTB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 실험은 노란색 BTB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근데 난 지금 그냥 녹색 BT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관에다가 녹색 BTB를 넣어놨는데 첫 번째 실험관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되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 뭘 넣을 거냐? 물풀을 넣을 거야. 되니?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물풀을 넣을 건데 뭐해? 은박지에다가 쌀 거야. 되니? 그리고 마지막 BTB에다 뭘 넣을 거야? 네. 그림이 보이려나 모르겠네. 물고기를 넣을 거야. 오케이? 이거 물고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녹색 BTB에다가 이제 이런 걸 넣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첫 번째 실험관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녹색이 유지가 되겠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실험관을 보면 지금 이 나뭇잎은, 이 물풀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점점 광합성은 뭐 한다 그랬냐?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 그랬지. 그럼 얘는 녹색이었는데 무슨 색깔로 바뀌겠어? 파란 색깔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러면 광합성을 일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걸 이 BTB의 색깔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물풀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지 못해?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겠지. 그럼 얘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호흡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바뀌겠어? 노란 색깔로 바뀌겠지. 그러면 지금 실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호흡을 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야? 이거 물고기야. 물고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란 색깔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BTB가 시작점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실험관마다 어떤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지 아니면 적어질지를 예상한 다음에 니들이 색깔 변화를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네,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말 만들어진 실험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이 실험은 녹말 실험이야. 그리고 산소 만드는 실험. 근데 산소 얘기했을 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3가지가 있었지. 그 그래프 꼭 기억해둬.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니까.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과 반대라는 거, 그리고 숨외신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을 땐 BTB를 사용한다는 거, BTB는 많을 때, 중간일 때, 적을 때 노초파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요 실험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 고생했습니다.